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리 함수가 되겠어요. 무리 함수. 무리 함수고, 함수 다루는 구조에 따라서 정의 그래프의 활용, 그래프는 지난 시간까지 끝났고, 네, 그래프의 활용을 할 차례예요. 그래프의 활용은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y의 범위를 찾는 최대 최소, 거꾸로 y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의 범위를 찾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두 종류가 있어요. 센 피세요. 128페이지. 810번 푸세요. 810번.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거의 풀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좀 까다로워져야 꼭지점이 있는 경우에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합성함수가 있는 경우에 함수끼리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구할 수 있느냐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함수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없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모두를 보면 꼭지점이 없다고. 무리함수는 꼭지점이 있지만 꼭지점이 정의역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정의역의 끝에 있죠. 그래서 꼭지점이 제한 변역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가 애초에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단조함수다, 수학에서는 단조함수라고 부르는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다. 그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가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인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출제할 때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독으로 최대 최소를 묻는 게 아니고 합성을 시켜서 최대 최소를 묻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고, 본인이 알아서 잘 하세요. 지금 그래프 모양을 보면 위쪽이고 왼쪽이죠. 위쪽이고 왼쪽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있고, 최소값은 x 이퀄 a에서 있다. 즉 6 이퀄 루트 1 마이너스 4a 해서 a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대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플러스 5도 있네. 플러스 5. 플러스 5를 넘겨서 1 이퀄 루트 1 마이너스 4a 라고 놓고 양변 제곱수를 처리하는데, 그럼 2차식이 나오지도 않네.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A의 범위를 주의하자.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잘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이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방정식의 활용이야. 유리함수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었죠. 유형 11번 제목을 보면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방정식이란 놈과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할 건 수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선생은 이걸 왜 방정식이라고 하는가? 뭐 왜 방정식이라고 해? 결국에는 문제 한번 볼까? 811번 대표 문제를 보면 함수 y 루트 4-2x의 그래프와 직선 y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루트 4-2x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k 라고 놔야 되고, 이렇게 놓는 등식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인데 항등식일 리가 없으니 당연히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방정식이 구성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하려는 건 유리함수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 대수적으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기하적으로는 두 도형의 위치 관계란 말이죠. 두 도형의 위치 관계. 두 도형의 위치 관계이고, 위치 관계는 뭘 기준으로 따진다고? 이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하가 논증 기하 그리고 해석 기하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의 단원 모두에서 이 위치 관계는 최종 목표라고 했어요. 가장 마지막에 따지는 거. 이걸 따지기 위해서 뭘 배우느냐 하면 무슨 정리라고 하는 길이의 양과, 그러니까 길이의 양이래. 변의 양. 그 다음에 각의 크기, 양. 그 양들의 관계를 보통은 뭐라고 불러? 무슨 정리라고 하는 거지. 또는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 또는 도형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위치를 따지는 기준이 뭐라고 했냐 이거죠. 태연이 잘했어요. 교점의 개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교점이 뭐냐 하는 거죠. 교점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 교점 자체는 순서상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다. 이거죠. 실근은 뭐? 방정식이란 놈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 방정식이 뭐야? 대수지, 대수. 그래서 이 기하와 대수의 관계는 이런 연결고리에 의해서 긴밀하다 라는 거고, 이런 내용을 처음 배우는 단원이 뭐죠? 참고로 이런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단원이 어디지? 주원이? 가현이? 그래, 민서. 잘했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즉 2차 함수 단원이죠. 2차 함수 단원에서 얘를 처음 배워. 얘가 뭔데?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을 의미한다 라는 대목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이후 단원들에서 계속 등장해. 이후 단원들이란 수학 2, 미분법, 다함수의 미분법, 미적분 과목의
미분법 이런 단원에서 계속 등장을 해요. 여기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치관계는 도형과 도형이잖아. 도형 대 도형. 위치관계란 말 자체가 전제가 도형이 두 개잖아, 두 개. 도형이 두 개인데 이 두 도형이 가장 복잡한 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입체 도형, 공간 도형이 아니고 평면 도형이에요, 평면 도형. 뭐야, 이 곡선이죠, 곡선. 곡선 대 곡선인데, 곡선 대 곡선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곡선 대 직선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가 주 무대다 라는 거거든. 이제 얘가 좀 더 필요하다면 이것도 그냥 노란색으로 하죠. 곡선 대 곡선. 그 다음에 얘를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곡선을 직선으로 환원시켰다면 이제 이 곡선을 직선으로 환원시키면 직선 대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보통 여기에서 생각을 완료하거든. 이때 이 직선의 종류가 몇 개라고 그랬죠? 하는 거지. 규선이 태현이 뭔데?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다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너? 안 들려? 뭔데? 그것도 잘 얘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네가 얘기한 거랑 네가 얘기한 거는 모두 여기에서는 별 의미 없는 기준에 의해서 직선을 분할했어요. 수민이? 주원이? 하지만 대답을 잘했어요. 대답을 못하는 그지들이랑은 다르지. 재은이? 지민이? 민서? 뭐? 잘 대답했어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할선과 접선이다. 물론 이 곡선과 만나는 것들이야. 교점이 있어야 돼서. 만나지 않는 직선은 여기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만나는데 할선은 그 곡선을 쪼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라면 이런 선을 지금 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라, 이렇게, 이렇게를 쪼개줘. 쪼갠다. 접선은 이것의 극한이야. 극한. 근데 극한이라는 표현은 지금 잘 모르시니까 대표라고 합시다. 대표. 그러니까 얘가 대표야. 대표. 대표란 말은 대표가 다른 집단과 뭘 하잖아? 합의를 보잖아?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를 했다라고 치는 거지. 뭔 말이냐면 이 곡선을 대표하는 게 이 직선이다. 그래서 접선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는 최초의 곡선을 배울 때 뭐하니? 접선의 방정식이 매우 중요하게 배우는 거지. 이런 거야.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스톱. 네가 그냥 이 문제를 푸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똑같은 유형인데 이 문제는 푸는데 뭐는 못 푸느냐 하면 저기 이제 미적분, 미분과 적분에서 똑같은 걸 하는데 문제도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면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이런 단원에서 가르치는데 시시하게 넘어가니까 그렇지. 저 유형 제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무리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세요. 왜냐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무리 함수의 그래프, 즉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 이렇게 답.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보통이 항상 그런 게 답은 어느 상황에서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에서 보통 답이 나오죠. 예를 들면 81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직선이 무슨 선이야? 할선이죠. 할선. 그럼 답은 어떤 상황에서 나와? 접하는 상황에서 답이 나오는 거지. 경계가. 이거는 이 무리함수만 그런 게 아니고 유리함수도 그렇고 모든 곡선에 관련된 함수는 다 그래 그냥. 지금 그걸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수능 관점이고 수능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때 곡선만 다른 곡선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킬러 문항으로 나와요. 킬러 문항 30번 또는 22번 아직 주관식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저런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 이미지를 꼭 갖고 있길 바래요. 814번 풀어봅시다. 814번. 이 문제는 K에다가 4분의 1, 4분의 5, 2를 대입해서 각각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 교점의 개수가 칠판에 어디에 적혀있니? 여기 적혀있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 하라는 거죠? 내가 계속 얘기해주면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지. 접선을 찾고 있었다.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접선을 찾고 있었다. 손 드세요. 이거는 수학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야 아직. 접선을 찾아야 돼. K에다가 4분의 1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잘 봐. 그래서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문제를 딱 풀기 시작할 때 뭐? 접선부터 찾으라고 이런 설명을 지금 쭉 한 거거든.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 기하 문제니까 그림을 당연히 그려야죠. 이건 기본기야. 평면 좌표 시작할 때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죠. 기하 문제는 선생님이 말한 기하란 그림이잖아. 그림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 굳이 궁금하다면 여기가 1이다. 이 정도죠. 그러면 X, Y 콜 X 플러스 K. 직선의 생명은 뭐야? 기울기.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대략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거지. 그러면 경계가 어디일까? 접선. 여기다. 또 한 군데가 어디일까? 포물선의 생명은 꼭지점. 여기다. 이거 두 개 찾으라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읽혀야 돼. 지금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또는 시작할 때 접선부터 찾으려고 했다. 이런 생각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접선이야. 이 점을 표현하면 접점. 여기 뭐야? 꼭지점. 이 상황이거든.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접점은 풀어보면, 물론 풀이는 여기서부터 하겠네. 접한다. 접점. 어떻게 해야 되죠? 루트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 지금 이런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게, 고2가 되면 이렇게 안 풀어요. 고2가 되면 미분할에서 어떻게 가렸냐면 이렇게 가요. 이 개념의 이름을, 이런 걸 미정계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미정계수 분리라고 선생은 부르는데, 이렇게 하고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적분 과목을 배워야 돼. 수투로도 안 돼. 미적분, 이과생들이 하는 미적분 과목을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들지. 힘드니까 뭐 하는 거야? 힘드니까 그냥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이 상태로 그냥 하는 거죠. 고1은. 루트가 있으면 양변을 제곱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 콜 0. 그래서 판별식 D는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되고, 이게 이퀄 0을 되는 K 값을 찾는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4 이퀄 0 되어서 K는 4분의 5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4분의 5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꼭지점. 이거 살짝 보면 여기가 1이지. Y 절편이. 그리고 살짝 위로 가죠. 그래서 1보다 살짝 큰 4분의 5가 나옵니다. 꼭지점을 넣으면 마이너스 1,0 0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K죠. K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1이 나오네.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 교점에 X 좌표가, 이 교점이 여기란 뜻이죠. 여기.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마이너스 1,0. 오케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두 개가 경계야. 자, 이거 잘 봐. 영역에 대한 문제는 경계. 이게 경계야. 그러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니? 한 개죠. 이것이면 몇 개니? 두 개죠. 이것과 이것이 사이면 두 개죠. 이것이면 고만자라 한 개죠. 이것보다 크면 0개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4분의 5와 1이 있고 4분의 1이면 1 F4분의 1은 1이고 F1은 2고 F4분의 5는 1이고 F2는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떤 풀이를 하느냐. K에다가 4분의 1부터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양변 제곱하고 의지를 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뭐죠? 생각은 뭐? 근거 플러스 이론. 이런 이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론이란 게 뭘 말하는지 잘 봐. 뒤에 풀이를 펴세요. 펴고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확인하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풀어놨죠? 여기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이론이 있나? 거기에 이론이 있어. 문제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안 하잖아. 그냥 누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풀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지, 왜 이런 생각을 못 할까? 또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 는 것을 어디에서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냐면 만약에 대표 문제를 풀려면 대표 문제를 맞을 거거든. 그리고 이걸 풀려고 그러면 이 문제를 못 맞추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 대표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푸는 게 아니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대표 문제는 풀 수 있고 대표 문제를 아닌 것들은 이제 풀이를 보겠지. 풀이를 보고 이해를 해. 문제는 두 개가 똑같은 문제다 라는 생각은 못한다 라는 거지. 어떤 관점에서 똑같아? 이런 이론에 의해서 똑같다. 이런 이론에 의해서. 알겠죠? 지금 이해 갔나? 좀 잘 알아두세요. 매우 중요한 이론이에요. 매우 중요한. 이 얘기는 이게 기하잖아? 기하 과목의 최종 목표가 이거라고 했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선택 과목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자체가 기하야. 거기에서 이거 맨날 하겠지. 내가 맨날 이걸 하겠지. 기하 과목에서는 이제 이게 뭘로 확장돼? 3차원으로 확장돼.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에서 3차원으로 확장되는데 공면은 안 등장해. 공면은 안 등장해. 3차원이 되면 여기만 출제돼요. 고등학교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 과정이야. 공면은. 그런데 그냥 다 똑같이 배우는 거야. 다. 그래서 이런 큰 관점을 꼭 갖고 계세요. 정리하세요.